컴퓨터 등을 하면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서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발생하는 치질, 치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생활 습관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유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좌욕을 자주 하고 항문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치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자극적이고 인스턴트 식품이고 짠 음식들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술을 포함해서 과음이나 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보는 것 등의 동작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변비나 설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 등에 앉는 등의 엉덩이 부위를 차갑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앉는 동작도 좋지 않습니다. 같은 자세 등에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서서 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푹신한 곳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피해야 할 동작입니다. 소파 등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동작을 피해야 합니다. 장시간 운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웨이트 형태의 순간적인 힘을 사용하는 운동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치핵, 치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좋은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체 활동을 할 때에는 유산소성 운동, 걷기나 달리기 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면서 체질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이러한 운동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배변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배변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는 변기에 앉았을 때 팔꿈치를 무릎에 위에 놓고 허리를 숙이는 상태가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변기에 앉았을 때 다리에 받침대 같은 것을 올려놓으면 좋은 자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엉덩이나 다리가 대각선 형태로 약간 쪼그린 자세가 되면서 항문관이 수직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배변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변 시 좋지 않은 행동은 힘을 많이 주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배변을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힘을 많이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배변 자세는 엉덩이와 다리가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배변하는데 좋은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배변 자세를 알아두어서 그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기에 오앉아 있으면 항문이 받는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체질에 좋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기에 앉아서 스마트폰 등을 보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기에 앉았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은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변 시간입니다. 배변 시간은 5분 이내가 좋고, 그래도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일어섰다가 다시 배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좌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욕의 효과는 항문 부분을 청결하게 해주고 항문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과혈약근을 이완해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좌욕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팔과 어깨의 부분은 욕조에 담그지 않고 반신욕 형태로 배꼽의 아래쪽까지 물을 담그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신욕 형태가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자에 앉는 자세로 해서 이 자세로 좌욕을 하면 됩니다. 하루에 3, 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좌욕 자세와 좌욕 도구입니다. 변기 위에 올리는 좌욕기나 샤워기를 이용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항문 압이 높아져서 좋지 않은 자세가 됩니다. 샤워기 좌욕부입니다. 샤워기를 이용해서 좌욕할 때는 한쪽 다리를 욕조나 변기 위에 올리고 이 샤워기를 항문에 물을 뿌려주면 좋습니다. 이때 샤워기에 물살의 세기는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샤워기에 물살이 세면 치질 부위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샤워 부분과 시간은 항문 부위를 약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37도에서 39도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리고 비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항문 주위를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체질과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질 음식이 좋은데, 섬유질 음식과 먹는 방법입니다. 섬유질의 역할은 섬유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면 대장 내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편하게 해줍니다. 섬유질의 섭취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권장량은 20에서 25g 정도가 됩니다.
섬유질 구분을 볼 때는 수용성과 불수용성이 있는데, 수용성은 과일이나 해조류, 버섯 등이고, 불수용성은 야채와 곡류와 콩 등이 불수용성의 식이섬유가 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딸기, 오이, 양배추, 사과, 고구마, 브로콜리, 이러한 종류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 됩니다. 섬유질 섭취 방법입니다. 섬유질 섭취 방법은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이 있는 사람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섭취량과 마시는 방법입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여 항문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을 섭취하는 방법은 WHO 권장량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8번을 나누어 마신다고 했을 때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양은 200에서 250ml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에는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질, 치액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좋은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질이나 치액에 도움이 되는 케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겔 운동의 정의는 소변에 참을 때처럼 질근육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주는 운동을 말합니다. 개발자는 1948년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아놀드 케겔이 개발했습니다. 케겔 운동의 목적은 출산 등으로 늘어진 골반 근육을 강화해서 여성의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케겔 운동의 효과는 요실금, 치질 등을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호르몬 부족 등으로 약해진 골반 근육을 탄력 있게 해줍니다. 하체 부종에도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의 장점은 항문 주위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케겔 운동은 앉거나 서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행 가능하다는 것이 좋습니다. 케겔 운동 실시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관략근을 약 10초간 항문 안쪽으로 수축하는 느낌으로 조여줍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관략근을 풀어주면서 이완하면서 약 10초간을 이완시켜 줍니다. 익숙해지면은 질을 수축한 상태로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계속해서 이 유지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케겔 운동을 할 때 여러 운동 자세로 반복 실시를 합니다. 하루에 최소 5분씩 2회
규칙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운동 기간은 6주에서 12주 이상 운동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케겔의 운동 자세를 보겠습니다. 여러 운동 자세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운동 자세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자세를 취하고 바닥에 누워서 엉덩이를 벽에 붙입니다. 다리를 올려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다리를 벽에 붙입니다. 이 자세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하는 게 적당합니다. 또 다른 케겔의 운동 자세를 살펴보면 양반 다리를 하고 바닥에 편히 앉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고 할 수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바닥에 누워 양손을 허리 밑에 넣고 한쪽 다리를 윗방향을 향해 높이 들고 하기를 하면 됩니다. 이 자세가 케겔 운동에 좋은 자세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케겔 운동법입니다. 케겔 운동법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습니다. 운동 방법은 같습니다. 남자가 케겔 운동을 하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조루증의 예방이 됩니다.